시아버지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42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시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났어요.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올해 42살이에요. 시아버지는 김영수 65세이십니다.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5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남편 김민재는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되었고요. 평생 시아버지를 믿고 살았어요.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셨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저한테도 친딸처럼 대해주셨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산책을 나가시고 남편은 회사 야근이었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가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편지를 펼쳐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수야, 내 아이는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편지 끝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께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 손이 떨렸어요. 너무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여보, 집에 있었어. 남편한테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남편이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싹 굳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아버지 서랍에서 찾았어요. 남편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자.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 편지가 뭔지 궁금해요. 시아버지가 편지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이걸 어디서?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시아버지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일이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편지 내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며칠 뒤 시댁 근처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김영수 씨 며느리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편지에 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영수 아버지와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너무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영수 씨는 35살이었죠. 회사 동료였어요. 1년 정도 만났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영수 씨께 말했는데 결혼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미 선을 본 여자가 있다면서요. 그 여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29살이 된 아들이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시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요? 모르죠. 저도 말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수진 씨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속이 뒤틀렸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다니 시아버지께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아들도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수진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와 사이에
아들이 있대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편지하며 수진 씨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일주일 뒤 수진 씨가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시아버지와 너무 닮았거든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영수 씨, 이제 인정하셔야죠. 수진 씨가 차분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 아들이에요. 시아버지가 한참 말 못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그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사실인가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게요. 30년간 버려진 아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당신들이 30년간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해요? 수진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DNA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깊게 한숨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검사는 해보자. 하지만 재산은 다른 문제야.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했어요. 정말 시아버지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수진 씨 아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어요. 3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 이웃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연아, 수진이라는 여자 30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어. 다른 남자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더라.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해 봤어요. 수진 씨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죠. 옛날 회사 동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30년 전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아, 그 여자? 한 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 영수 씨하고 사귀었지. 근데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다른 남자 아이였거든.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른 남자 아이라고요? 그때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임신했을 때에도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지.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 시절 수진 씨는 정말 문제가 많았대요.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면서 각자한테 다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일치한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진 씨가 병원에서 DNA 샘플을 바꿔치기 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는데 일부러 조작한 거였어요. 증거를 찾기 위해 병원에도 가봤어요. 다행히 30년 전 자료가 남아 있었거든요. 당시 이수진 씨가 임신 확인차 오셨는데 아이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간호사분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수진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30년 전 병원 기록, 당시 회사 동료들의 증언, DNA 조작 의혹까지 남편과 시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수진 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아버님 아들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어요. 그럼 내가 30년간 괜히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냐?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남편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악질적인 사기를 어떻게 칠 수 있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진 씨가 사기죄로 고발당했고요. DNA 조작 혐의까지 추가되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수진 씨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여러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냈던 거죠. 그 아들도 공범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사기를 쳤던 거예요. 판사가 말했어요. 가족의 정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기입니다. 수진 씨는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아들은 집행유예였고요.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받았어요. 그날 법정에서 나올 때 정말 후련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남편도 말했어요. 여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지켜졌어. 그런데 시아버지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과거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젊었을 때 연애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어요. 30년 전 연애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문제는 그걸 악용해서 사기를 친 수진 씨였죠. 이웃분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지연이가 정말 잘했어. 그런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되지.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무서워.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수군거렸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영웅 취급해 주셨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때로 벌을 받았으니까요. 요즘 이런 가족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가정을 노리는 경우가 많대요. 과거 연인이라며 나타나서 갑자기 아이가 있다고 하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작년 한 해만 해도 비슷한 사건이 100건이 넘었대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하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하는 수법이 많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당황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젊었을 때 연애 경험이 있으면 언제든 이런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첫째, DNA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공인된 병원에서 직접 검사 받으세요. 검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샘플을 바꿔치기 하지 못하게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 과거 동료들이나 지인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0년 전 일이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셋째,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면 절대 바로 주지 마세요. 변호사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결정하세요. 넷째,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자식들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사기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요. 정의는 승리해요. 저희처럼 끝까지 진실을 찾으면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사기를 당하면 정말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승리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시아버지도 말씀하세요.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나쁜 일이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힘을 합치시고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증거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이에는 끝까지 해야 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있으니까 더 강한 거예요. 이 나이에 당하는 사기지만 그만큼 지혜도 많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온하게 살아갈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요.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게 바로 선악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선량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여러분도 항상 정직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과 진실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